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한 예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예제 1번은 그래프는 안 나왔지만 우선 설명으로 잠깐 드리고요. 뒤에 또 그래프가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할게요. 0에서부터 x값이 2파이까지 가는데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30개의 데이터를 생성해라. 이 범위 내에 30개의 데이터를 생성을 하라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sin x, 요 x가 변화되는 거를 곡선을 그래프로 표시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요 데이터를 가지고 sin x와 cosine x의 곡선을 같은 그래프에다 도시를 해봐라. 그래서 sin 곡선은 별표로 표시하고요. 별표하고 이제 단선으로 표시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포함됐네요. 그 다음에 코사인 x 곡선은 정사각형과 실선으로 도시해라. 사인과 코사인을 두 개를 표시하는데 좀 다른 형태로 표현해라 라고 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우선 라인 스페이스를 정합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어디까지요? 22파이까지 가는데 몇 개? 30개 데이터를 생성을 해라 이 소리고요. 그래서 그 값을 이제 사인에다 넣었죠. 사인파로 만들어라는 소리죠. 우리가 아까 사인파 곡선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래프로 도식을 해라. 플롯 이렇게 하고서나 x하고 y를 넣고요. x하고 y. 그 다음에 표시는 뭘로? 별표하고 그 다음에 별표하고 이제 요 마이너스자 표시되어 있는 선으로 별표하고 이제 단선으로 해서 표현을 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똑같습니다. 2파이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x하고 코사인입니다. 사인하고 코사인 두 가지를 x, y에다 넣고요. 하나는 x 범위가 있어야죠. 0에서부터 2파이까지 30개 y 값을 사인파를 별표하고 선으로, 그 다음에 똑같고요. x, 그 다음에 이번엔 뭐예요? z는 뭐예요? 코사인이죠. 이거는 s 글자로 표현해서 해라. 그 다음에 실선 하나하고 이렇게 해서 표현해라 이 소리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제목하고 축 라벨을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평축 라벨하고 수직축 라벨, 그 다음에 그래프 제목, 이렇게. 요거는 우리가 얘가 도면이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좌표가 나오면 이 좌표에 x는 뭐고 y는 뭐고, 그 다음에 이 파형의 제목은 뭐냐, 그죠? 그래서 제목을 또 써줘야겠죠.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이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뭐 또 얘도 마찬가지로 엠파일로 해서 작성도 또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엠파일로 작성했네요. 엠파일을 이렇게 이름으로 이제 주석을 달았고요. 그 다음에 라인 스페이스를 0에서 2파이까지 30개 정도 벌렸고요. 그 다음에 y는 사인, 그 다음에 x하고 y 값이라서 플로트 했네요. 그림을 그린 거죠. 그 다음에 박스 오프 하고, 그 다음에 x 라벨, x축 라벨, 이거 라벨이죠. 요 라벨이 뭐예요? independent variable x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나 보네요. 그 다음에 y축 dependent variable y z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이 타이틀은 뭘로? 사인하고 코사인, 네, 를 표현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요 좌표의 축의 라벨을 작성하는 방법을 봤고요. 뭐 이건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제 3번에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y 코사인 0에서부터 10까지 t 값을 0.05 범위로 해서
2차원 그래프를 작성하는 거를 해보자. y는 0이라는 글자로, z는 x라는 글자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자. 파형을 그려보자. 이 소리고요. 뭐 이거 쉽죠?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M 파일로 작성했네요. 그래서 t 0에서부터 10까지 단위는 0.05 간격으로,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 표현했고요. 하나는 O자로 하나는 X자로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타이틀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 그 다음에 라벨 X라벨 X축 세컨드, 그 다음에 Y축 사인과 코사인, 그 다음에 텍스트를 넣었네요. 텍스트는 뭐예요? 요 글자들, 좌표도 잡아줬죠. 좌표, 지금 요 사인 t가 있는 좌표, 코사인 t가 있는 좌표를 적어줬어요. 요 좌표에다가 이렇게 이 글자를 찍어라, 이 좌표에다가 이렇게 찍어라. 그래서 앞에는 이제 x고요, 뒤에는 y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y가 여기 마이너스 쪽에 지금 찍혀 있죠. 그죠? 0.5가 못 미쳤죠? 0.3 정도 되나 보네요. 이렇게.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 2차원 그래프를 작동할 때 간격을 0.25초로 해봐라. 이 소리네요. 그 다음에 y는 y자, z는 z자로 표시해봐라. 이 소리입니다. 글자로 표현해보라네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텍스트로 표현할 때 이렇게 y와 z로 표현을 했습니다. 변할 때마다. 그 다음에 타이틀 썼고요. 다 썼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5번 요거는 x의 제곱승이네요. x의 제곱승 함수를 0에서부터 3까지 범위만큼 0.1 범위로 해서 그래프에 그려봐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수학 시간에 많이 봤었죠. 요거를 직접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요 수식이 이렇게 이제 변했죠. 그래서 x에다가 승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해서 2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x의 제곱승, x의 3승, x의 4승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C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이스크루스와라든가 뭐 이런 거 표현할 때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참고로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항식 연산을 좀 해보자 이거죠. 다항식 근을 좀 구해보자. 이거 뭐 우리 수학 시간에 많이 풀었으니까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림차순의 행벡터를 가지고 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다항식을 이제 4차까지 갔네요. 그죠? 4승까지 x의 4승. 그러면은 원래 여기 중간에 지금 x의 몇 승? 2승이 원래 여기 있었겠죠. 그죠? 그 다음에 x의 1승 0, x의 0승.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가 이제 결국은 상수가 앞에가 이제 0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없어진 거죠. 0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항식의 개수가 x 제곱승의 개수가 0이
존재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빼먹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앞에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25, 1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행렬로 넣으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루트를 써서 근을, 다항식의 근을 계산을 하면 근이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x의 4승까지니까 총 4개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다항식 근을 이제 그 벡터로 해서 표현한 예고요. 여기서 폴리를 써서 우리가 그 근사한 값이 나온 거를 이제 0 미수항을 0으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표현한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폴리를 쓰게 되면 값이 조금 존재하는 걸로 나오죠. 0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ABS 절대값으로 표현을 해서 내가 어느 값 이하면 그냥 0으로 처리되도록 바꾼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수항을 0으로 바꿔서 그 해당하는 다항식의 근이 나올 수 있도록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수 다항식이 있는 경우, 다항식이 연산해서 다항식의 분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뒤에서 우리가 전달함수를 하고 할 때 다시 얘기를 할 텐데요. 얘 같은 경우는 분모하고 분자하고 두 가지를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몇 차식인지는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예제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위에는 0, 1, 2 x의 2승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0, 1, 2, 3이니까 x의 3승까지 이렇게 해서 표현했고 얘는 이제 근이 두 가지가 나올 거고 얘는 이제 세 개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분자와 분모를 따로 처리를 해서 봐라라 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다음에 다시 배우긴 하겠지만 분자, 그러니까 분자인 경우 분자는 이 안에 분자의 값들이 다 0이 되도록 하는 0점을 이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분모는 극점이라고 하는 점을 표현할 때 쓰더라. 그래서 다음에 이제 복수수 할 때 다시 얘기는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다항식을 분수로 되어져 있는 거를 풀 때는 분모와 분자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확인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그 기본적인 그 매트랩에 대해서 좀 배워봤고요. 어쨌거나 이 매트랩은 여러분들이 그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좀 필요할 때마다 좀 관련 서적을 좀 보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보완을 좀 해놨으면 좋겠고요. 차후에 이제 우리가 뒤에서 몇 가지 볼 때 다시 조금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다이나믹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다이나믹 모델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설명을 했고요. 이 장에서는 이제 다이나믹 모델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이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넣어서 제어 시스템에 입력을 넣어서 이제 출력을 얻게 되는데 이 출력이라는 값은 우리가 이제 시스템 리스폰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 신호, 시스템 응답을 얻도록 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출력을 얻기 위해서 입력을 가한 다음 제어 시스템을 설계를 해서 만들게 되는데 이 시스템은
처리되는 신호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속적인 시스템, Continuous Time System, 그 다음에 Discrete Time System, 이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시스템으로 분류가 되게 되겠고요.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Continuous Time System은 우리가 또 아날로그 시스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어로서는 뭐 네 가지 용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요 입력과 출력에 대한 입력, 그러니까 출력이라는 것은 출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입력과 출력이 입력은 이제 동작 신호가 되고요. 출력은 제어 변수가 되는데 입력과 출력이 어느 시간 함수에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되더라. 그리고 그 출력을 얻기 위한 이 그 시스템을 우리는 이제 제어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요거를 제어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컨트롤드 시스템, 한국말로 이제 제어 대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어 대상 시스템이 있고요. 그래서 요 입력과 출력의 관계에 있어서 어쨌거나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되는 거를 우리는 다이나믹 모델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보면 이 시스템이 다이나믹 모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안에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되지 않는 모델들은 우리가 이제 스태틱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이나믹 모델을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다이나믹 모델을 수학적인 모델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앞전에 이 제어 대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플랜트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입력이 들어와서 이제 출력의 제어 변수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고요. 입력으로 들어오는 값은 컨트롤러에서 그러니까 제어기죠. 제어기에서 이제 커맨드를 받아서 커맨드는 수동이 될 수도 있고 자동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수동으로 하게 되면 이제 수동으로 제어를 해주는 거고 자동으로 하면 이제 자동으로 얘가 구동을 해주게 되겠죠. 어쨌거나 그 커맨드를 받게 되면 이 제어기가 제어 시스템에 가해주는 입력을 이제 만들어주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컨트롤 시스템은 우리가 주로 이제 제어 시스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컨트롤러를 우리는 이제 하나의 얘도 시스템이에요. 똑같은. 근데 이 제어 대상하고 얘는 제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스템, 컨트롤드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 뒤에 이제 ed가 붙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로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전에 앞전 내용을 잠깐 더 추가로 설명해 놓은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어 시스템과 제어 대상 시스템의 차이가 ED 차이로 있으니까 유심히 좀 봤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뭐 쭉 보십시오. 앞전에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이나믹 모델을 메커니컬 시스템을 가지고 해석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요 메커니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적인 시스템을 말하죠. 그래서 기계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힘이 작용되는 세계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작용돼서 움직이는 시스템을 이제 말하게 되고요. 좀 기계적인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질량 시스템, 하나는 이제 관성 시스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요 질량 시스템은 우리가 뉴턴 법칙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 곱하기 힘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하고 질량 쓰기가 불편하네요. 질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 하고 이제 곱한 거가 힘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뉴턴 법칙을 배웠을 때,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하고 곱하기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라고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요 식으로만 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요게 이제 힘이고요. 그러니까 이 m이라고 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힘을 받으면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변이만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yt가 이제 이동한 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수식으로 보면 이렇게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식으로만 보면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미분 방정식이 아닌 그런 단순한 수식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속도로의 미분을 취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속도를 미분을 취하게 되면 우리가 가속도를 얻게 되는데, 앞에 이제 m은 질량이니까요. 똑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속도 입장에서는 미분 방정식, 그 속도에서는 미분 방정식이라 할 수 있겠죠. 속도 입장에서는 가속도하고 봤을 때 이제 속도와 힘의 관계에 있어서는 미분 방정식이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움직이는 거리, 이게 이제 변이죠, 변이. 여기서 이제 yt로 변이 되어 있는데, 움직이는 변이, 그 거리, 여기서 뭐 거리라고도 할 수 있고요, 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움직이는 거리로 표현한다면, 움직이는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니까,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움직이는 거리 입장으로 보면, 미분이 두 번인 관계로, 미분을 두 번 취한 관계로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는 힘하고 2차 미분 방정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거리하고 변이하고 2차 방정식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하고 힘하고의 관계는 뭐다? 1차 미분 방정식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뉴턴 법칙에 의해서 실제 보면 그냥 보면 힘과 가속도만 보자면 그냥 일반적인 비례적인 그런 방정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힘과 그 다음에 속도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이동 거리를 보게 되면 미분 방정식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이나믹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옆에 이제 회전체를 우리가 보면 이제 관성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회전체를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회전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힘을 가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때 이제 이 회전하는 힘을 우리가 이제 토크라고 얘기를 하죠. 토크. 그래서 여기 T에는 이제 토크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이 토크라고 하는 거는 이너샤하고 그 다음에 각속도하고 이너샤하고 각속도하고 곱한 걸로 토크가 표현된다 이거죠. 요 관계식은 앞전에 요 뉴턴의 법칙처럼 힘이 질량 곱하기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 것처럼 요 그 회전체일 때의 토크는 이너샤 곱하기 그 다음에 각 가속도로 표현할 수가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그 각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회전 각속도를 미분해서 얻어지게 되고요. 이 회전 각속도는 각가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미분해서 얻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회전 각속도하고 그 다음에 회전 가속도하고 그 다음에 각가속도하고 이렇게 이제 관계를 보게 되면 1차 미분 방정식 그 다음에 2차 미분 방정식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전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모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회전체에서도 이렇게 미분 방정식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얘도 다이나믹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우리가 지금 현재 다이나믹 모델에 대한 예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쨌거나 이제 메카니컬한 그런 시스템이고 요 시스템을 다이나믹한 모델을 샘플을 우리가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자동차를 이제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어느 일정한 속도를 설정을 해 놓으면 얘가 일정한 속도로 자기가 주행을 해서 쭉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아도 그러니까 쭉 일정한 속도로 해서 얘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안전한 그리고 좀 편안한 운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장거리를 가거나 할 때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오토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많이 쓰고는 있지는 않지만 미국이랑 이렇게 이제 거리가 먼 데에서는 자주 쓰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죠.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 모델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려고 한 거고요. 요 자동차가 이제 하나의 그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이라고 본 거고요. 여기에 이제 힘을 가하게 되면 자동차에 힘을 가하게 되면 이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결국은 엔진에 의해서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 중간에 마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찰력이라고 하는 게 생기겠죠. 그래서 얘는 가려고 하겠지만 힘을 받아서 가려고 하겠지만 마찰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뒤로 마찰 계수라는 게 포함이 돼서 마찰력만큼 빠진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물체가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연달아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크루즈 컨트롤 모델은 앞전에 우리가 봤던 다이나믹 모델에 대해서 그 예를 설명을 좀 하려고 이제 샘플을 넣는 거고요. 그래서 기구적인 개념을 좀 배워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자동제어의 그 개념을 여기서 좀 설명을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수고했고요.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C의 개념이라든가 그 다음에 매트랩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해놓고 특히 매트랩 같은 경우는 각각의 명령어를 좀 숙지를 해놓고 차후에 우리가 한번 정도 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